자, 41번 장문 독해 문제입니다. 일단 41번 제목 문제는 정답률도 70%, 물론 이제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글 전체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풀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휘 문제가 정답률이 49%가 나와서요. 이제 선생님 공감했어요. 해석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 오답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해석 꼼꼼하게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일단 첫 문장에서 소재가 the right to privacy. 나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이게 이 글의 소재구나. 그죠? 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 권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죠. 선생님이 이제 문법 강의 중에 도치에 대해서 강의한 거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only는요,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사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기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사생활에 대한 그런 권리가 may extend. 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확장될 수 있어. 오직 어디까지에만. the point, to the point. 이러이러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만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지점까지만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99.9%는 확대되어질 수 없다죠.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only의 뉘앙스를 알고 있으면 이런 행간을 읽는 훈련이 됩니다. 알겠죠? 낯설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되니까 앞으로 이제 only 나올 때마다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선생님 말이 줬던 게 여러분 귀에 들리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그리고 요 얘기 하나만 더. 선생님 제가 41, 2번 문제를 자꾸 틀려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뼈 때려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착각하지 말라고.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뼈 때려서 미안해요. 자, 사생활에 대한 그런 권리는 오직 이 지점까지만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어떤 지점까지냐면 It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right. 다른 사람의 권리를 restrict, 침해하고 제약하는, 이제 정확히는 제약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약하지 않는 선까지만. 말장난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이 무슨 권리예요? To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information.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라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정보에 대한 자유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약하고 제한하지 않는 선까지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사생활의 권리가 있어도 타인의 자유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첫 문장 해석이 어려웠던 겁니다. 쉬운 문장 아니었어요. 다음 문장도 봤더니요. 자, 또 동일한 소재죠. 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스코프, 범주는 됐죠? 자, 똑같이도 제한되어집니다. 앞 문장에서는 이거 확장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이가 아니라 다르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 문장 해석을 똑바로 잘못했으면 이제 이런 거 당하는 거죠. 이제 왜 똑같이도란 말이 왜 말이 되는지 이해됩니까? 앞 문장도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는 이 사생활 권리는 연장될 수 없어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생활에 대한 그 권리의 그 범위가 똑같이 제한되어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only에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어구 뉘앙스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알겠죠? 이걸 제대로 못 잡아서 틀린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자, 그래서 똑같이 제한되어집니다. by the general interest. 자, 공공의 이익. 자, 다른 사람의 이익도, 다른 사람의 권리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되지만 또 똑같이 뭐에 의해 제약이 되냐면 공공의 이익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되지. In preventing crime. 범죄를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public health. 공공 건강을 증진시킨다거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는데 이거 내 블랙박스 공개하라는 경찰 요청을 난 내 사생활에 있는데요. 공개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요?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는 거니까요. 안 돼요. 자, 영장 가지고 왔어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왜 B번이 답인지 이제 알 겁니다. 어휘 문제요. 그러나 형광펜. 실제 이제 우리가 주제 찾는 데 있어서 제목이죠. 제목 찾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 문장이. 자, 그러나 이게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 사생활의 범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앞문장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생활은 남의 사생활을, 남의 권리를 제약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제약이 있고, 또 공공의 건강, 공공의 이익, 어떤 범죄상을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move away, 좀 더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요. From the property-based notion of right. 자, 이 property-based notion.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속성에 근거한 어떤 권리로부터 좀 더 나아가 보면, 즉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예를 들어서 where the right to privacy, 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protect, 보호를 받을지. 자, 어디에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냐면 바로 images and personality. 어떤 이미지라거나, 그죠? 나의 어떤 이 개인권이, 초상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게 보호한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에 관한 이러한 것들에 근거를 해가지고 좀 더 나아가 봤을 때 to modern notions. 자, 뭐에 이르기까지? 자, 현대적인 개념에 이르기까지요. 자, 이 private, 각 개인이나 이 사생활에 대한, 이 가족들의 삶에 대한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자, 이제 이 부분 형광 붙여볼게요. 지금 이 부분 해석이 좀 굉장히 어렵죠. 지금 해설지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럼 이 부분 잠깐 빼고 이해가 정말 안 됐으면 이 부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앞문장에서 요약하면 사생활이란 건 이런 거야 하고 딱 선을 정해줬죠. 이건 넘어가면 안 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린 그게 더, 자, 여기다가 바로 반영 나오죠? 쉽다 아니면 harder, 어렵다. 뭐 하는 게요? 이 자유, 권리의, 나 사생활의 권리의 한계나 제한을 세운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다시 물어볼게요. 앞문장에서 나온 내용은 사생활은 여기까지야 라고 애매하게 말한 겁니까? 쉽게 말한 겁니까? 쉽게 말한 거죠.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까? 불분명하게 얘기한 겁니까? 명확하게 사생활은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제한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다, 어렵다. 그러나니까. 그렇죠. 어렵다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풀려면 여러분들 앞문장이 정확하게 해석됐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나니까 앞문장하고 정반대 내용이 돼야 되는 거고, 앞에 두 문장은 천천히 번역해 본 결과 내린 내용보다 사생활은 이런 거야. 개인의 사생활, 이거 좋은 권리긴 한데 남을 침해하면 안 돼. 공공의 이익도 해치면 안 돼. 제한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이게 좀 이런 상황일 때는 이 권리를 제약한다는 것이, 그걸 설립한다고 그 권리를 딱 형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정답률이 49%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뭐 이미 사실 주제는 나왔죠. 사생활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웠다 하면서 역접 나오면서, 그럼 도대체 in sum 형표 한번 쳐볼까요? 요약하자면 오늘날의 사생활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사생활은 도대체 우리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오늘날의 사생활은 무엇인가? 딱히 뒤집어지는 내용이 없이, 자, 끝에 머리 가서 뭔가 역접이 보이길래 선생님도 이 부분 읽어봤는데 별다른 뒤집는 내용 없이 맨 마지막 문장까지.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한 그 권리가 이제 좀 reinterpreted, 다시 재해석되고 있다. 아까 이런 경우 참 어렵다, 이런 경우 참 까다롭다,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 문장까지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첫 단락만 읽어도 두 번째 단락에서 뒤집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3번. 자,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개념이 evolving, 점점점 변화하고 있다. 이거 참 어렵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바꿔 쓰기를 해줬고, 거기에 대한 practicing, 뭐 이제 해설치상에는 실제,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었네요. 근데 뭐 제목 문제가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휘 문제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정확한 영어력, 정확하게 해석하고 뉘앙스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작문 독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해결책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